파란리본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입니다. 오늘은 93번째고요. 결혼의 환상 와장창 깨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이란 자발적 의무 이행이다. 결혼이란 자발적 의무 이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의 결혼은 거의 연애 결혼이 거의 대세가 아닐까요? 가끔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마담 뚜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대체로 스스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래서 결혼은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이 자발적 선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본인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특히나 요즘 사고관이나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이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내가 평생 같이 살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다, 이것에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택의 메커니즘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뭔가를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나의 필요가 우선이 되고 배우자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따라서 이 배우자의 어떤 효용성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 결혼 생활이 좋은데, 효용성이 떨어진다, 효용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다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비약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용해 먹는다, 이용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뉘앙스를 다분히 품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무의식적 동기까지도 사실은 지극히 이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부 이마고 치료에서는 왜 사람이 운명적으로 끌릴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반사적으로 끌렸을까? 남들은 그다지 별로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호감이 가고 왠지 마음이 편하고 왠지 관심이 가고 왠지 그가 좋았을까? 그 이유는 나하고 동일한 상처를 가진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성을 만났을 때 나는 운명적으로 끌린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동일한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말로 내 상처를 가장 잘 치료해 줄 사람이다 라는 이 무의식적 계산, 무의식적 어떤 그 본능 때문에 운명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 결혼이란 말의 뉘앙스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행복, 인생 최고의 날, 우리가 흔히 깨가 쏟아진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랬던 이유는 오랫동안 동화나 대중문화가, 대중가요가 알려준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동화에서는 그리하여 왕자와 공주는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이걸로 엔딩을 하고요. 이 멜로드라마가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회피엔딩이냐, 이 차이는 결혼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룬 사랑을 결혼의 유무로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결혼과 동시에 불행은 끝나고 행복은 시작이다라는 이런 그 결혼의 판타지의 세뇌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마침내 결혼했더래요 라고 하는, 그것 좀 부연하면 마침내 결혼해서 행복했더래요 라고 끝나지만, 이 왕자와 공주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중년기 부부가 되었을 때, 결혼 연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과연 이 커플은 과연 그 둘의 사랑을 유지했을까? 글쎄요, 그건 좀 물음표를 가져보아야 되겠죠. 결혼이란 내가 나의 유익을 찾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의무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의무는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대 의무 중에 병력 의무의 이행이 있는데요.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개인의 권리는 일단 접어둬야 되고 유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영창을 가야 되고 이탈하면 탈영으로 처리가 되죠.
그리고 군인이 되는 순간 국가의 소유물로 처리가 된다. 우리는 그런 농담들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군인만 2명이 있더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뭐 흔히 군발이다, 뭐 군대의 개다 이런 용어도 있고, 또 군인들을 이송하는 그 버스를 보면, 그런 차를 보면 병력 수송 차량이다. 수송이란 말은 물건에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수송한다 이러면, 그래서 국가의 소유물이 되고 국가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수단이 되는 시기가 군대의 의무를 이행할 때죠. 결혼도 결혼하는 순간 사실은 내 권리를 찾는 걸로 시작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따르는 의무가 생각보다 많고 또 역할이 다양하다는 부분에 많이 황당해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결혼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으로 바뀝니다. 또 그 가족의 1차 관계는 부부 관계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또 취미가 아무리 좋아도, 또 돈이 아무리 좋아도, 또 설령 또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역할에 따른 그 의무가 또 생성이 되죠.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되고, 또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가족에 따른 그런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지고요. 그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무와 책임 뒤에는 권리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결혼한다는 것 그 자체도 아주 특별한 권리와 혜택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 역할들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가족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 영어에서 가족을 만든다 할 때 start family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가족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시작한 가족이 점점 더 늘려가고 그 여러 다양한 관계를 맺어가고 가족의 품을 늘려가는 그 성장 과정을 보는 것, 또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부부가 서로 상호간 나이 들어감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행복도 가족을 꾸린, 즉 결혼을 한 이후에 누리는 특별한 권리와 혜택일 수 있죠. 의무란 말을 들으면 다분히 어떤 구속적인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면 그때부터 행복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 머무르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다양한 역할들, 권리를 포기하고 주어진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역할들을 수용하는 것, 그 결혼 관계 속에 머무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은요, 그 결혼 관계 안에 머무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결혼한 다음에 신세를 망쳤다. 당신과 결혼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 나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잘 나가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고, 뭐 사람들이 줄을 섰던 사람들이었고, 뭐 청혼이 연이어서 왔었고, 나한테 이런 사람이었다. 흘러간 옛놀이를 부르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런 사람은 지금의 결혼 관계 속에 머무르지 않기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긍정심리학에서는 그 결혼 관계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데 그것도 자발적 선택, 즉 자발성이 행복이다라고 하고요. 이 종교에서는 이 감사함으로 받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행복이 된다라고 하지요. 결국 그러면 이 자발성과 감사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눈을 떠야만 가능한 세계가 된다는 거죠. 행복은 눈을 떠야 가능하다. 그래서 외부 조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뭐 어떤 사람은 다니엘 캬너먼 교수는 7,000불, 뭐 우리가 통상 2만 불, 각자가 어떤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정해진 어느 정도 기준선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행복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은 행복의 큰 조건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 세계관,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긍정심리학에서도 외부의 환경, 유전적 요인 이런 것들은 절반의 요소고 나머지는 대체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즉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결국 결혼은 이기적 차원에 머물면 피차가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 타적 차원에 머물러야 비로소 행복한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우자를 내가 선택하고 내 결정에 의한 거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혼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결혼은 이 기적 행위가 아니라 이 타적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